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그 82번째 삶아지고 발굴된 시체 그리고 사라진 손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2번째 임실에서 발견된 뼈가 삶아지고 발라져서 손목이 절단된 사체. 여러 범죄자들을 소개하면 할수록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범죄자와 범죄 방식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타인에게 범죄는 저지르면서 자신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범죄자들의 심리는 자기 애와 자기 연민에 몰입한 소시오패스적인 성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의 범인은 사람을 해치고 자신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시신의 뼈를 삶고 발라내고 손목을 절단한 다음에 안매장한 아주 인간이기를 포기한 끔찍한 존재입니다. 다만 일전에 소개했던 증거 재판주의로 인해서 미제로 남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1. 순창에서 발견된 이름 모를 시신.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인 2010년 10월 19일 전북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의 한 야산에서 시신이 한 구 발견됩니다. 당시 약초를 캐기 위해서 산에 올랐던 약초꾼이 우연하게 동물의 뼈가 모여 있는 작은 구덩이를 발견합니다. 소와 돼지 등의 동물 뼈를 누군가 모아서 버려놓은 듯 보였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옷 조각이 보여서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건 사람의 뼈다 싶은 것도 보인 거죠. 대부분은 30cm 정도의 깊이에 얇게 묻혀 있었지만 그중 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해서 사건 현장을 수습합니다. 문제는 이 시신의 주변에는 시신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 조각 일부 외에는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아무것도 없었고요. 뼈밖에 남지, 뼈밖에 남지 않은 이 시신은 손목마저 잘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노력을 했고 마침내 16개월 전에 임실에서 실종된 60대 남성 안경훈 씨의 유골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 씨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고 1년이 넘어서야 백골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건은 2009년 7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북 임실군에 살고 있던 안 씨는 그날 집에 들어올 때 술에 취한 듯이 비틀거렸다고 합니다. 아내 허 씨는 그에게 또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시고 왔냐 라면서 타박을 했지만 안 씨에게 다가갔을 때 이상하게도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허 씨는 남편에게 대체 어디를 다녀왔느냐라고 물었지만 안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마당에 주저앉더니 곧장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조금 뒤에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 씨의 상태에 허 씨는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자기 혼자 거동이 불편한 이 남편을 옮기기가 어려워서 곤란한 상태였죠. 그런데 마침 자신의 제부였던 김 씨에게 전화가 왔고요. 사정을 설명하자 자신이 전주에 있는 병원까지 모셔가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허 씨는 당연히 제부에게 고마워하면서 제부의 차에 남편을 태워서 보냈는데 그것이 남편 안 씨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약 3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 제부 김 씨가 혼자서 돌아왔고요. 허 씨가 남편의 행방을 묻자 아니에요. 집에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 병원 가서는 말도 잘하네요. 본인이 병원에 안 간다고 막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라면서 자신에게 돈 20만 원도 빌려서 차에서 내리더니 그냥 가버렸다 라고 전했습니다. 허 씨는 남편이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제 발로 걸어갔다라고 하니까 안심을 했는데 새벽이 지나도 이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두 번째, 본격적인 경찰의 수사. 이후 경찰이 마지막 목격자인 김 씨에게 그날의 행적을 묻자 김 씨는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내려달라라고 해서 내려줬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해당 버스 정류장은 인적이 뜸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목격자나 단서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안 씨와 김 씨가 병원까지 같이 갔다라고 했지만 병원에 접수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김 씨는 병원까지 가서 형님이 혼자 들어가서 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병원까지 도착은 같이 했지만 들어간 건 형님 혼자였기 때문에 난 알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당시에는 성인의 단순 실종 사건이었고 이렇다 할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는 그 정도에서 그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결국 안 씨는 이 시신으로 순창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게 사건은 실종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수사 의문점에 초점을 맞추어 용의자를 다시 특정하게 되는데 우선 이 의문점은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임실에 살고 있던 안 씨가 어째서 순창까지 가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안 씨가 김 씨와 헤어지고 혼자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범인이 순창까지 싣고 가서 안 씨를 안매장했다라는 한 가지 주장이었죠. 하지만 부검 결과 안 씨의 뼈에서 외상에 의한 손상이 없었다라는 점을 근거로 이 주장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결국 범인이 일부러 순창까지 싣고 갔어야 하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만을 짐작할 수 있었죠. 다음으로 안 씨의 사라진 손목에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손목 부위 뼈를 확인한 결과 잘리거나 뜯긴 것이 아니라 매끄럽게 겉단면이 유지되어 있는 형태였다는 거죠. 당시 부검에 참여한 법의학자들은 누군가 도구를 쓰지 않고 시신을 삶은 뒤에 손기술만으로 손목 뼈를 탈골 시켜서 빼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범인은 탈골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뼈와 뼈를 분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유리했고 이에 부합하는 인물은 가축의 도축과 발굴에 능통한 도축업자가 아닐까라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범인이 안 씨의 손톱 밑에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피부 살점 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손목채 가져간 것이라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안 씨의 시신 주변에 있었던 40여 개 뼈 조각에 대한 의혹입니다. 그 뼈 조각들을 감정한 결과 모두 소와 돼지 등의 잡뼈와 머리 부분의 뼈였고요. 모두 한번 삶아졌던 것들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런 뼈들은 대부분 개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개들의 먹이로 준다고 해서 범인이 개를 사육하는 인물로도 용의자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한 식육견 유통업자의 설명에 따르면 뼈마디 관절은 힘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줄만 떼어내면 관절이 저절로 분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를 키우고 사고 파는 사람들은 누구나 손목뼈를 탈골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3. 유력한 용의자. 하지만 경찰은 최초 용의자인 김 씨를 면밀하게 재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김 씨가 과거에 개 도축장을 운영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또한 2009년 7월 5일 마을 사람들이 안 씨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추가 목격자를 확보했는데 그가 걸어온 방향을 역추적해 본 결과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과거에 개를 도축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안 씨가 사건 당일에 술에 취한 마냥 비틀거렸던 이유는 정말로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도축에 쓰이는 전기 충격기에 의해서 전기 충격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건 당일 안 씨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함께 떠났다가 혼자 돌아왔고 과거에 개 도축장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사체와 함께 묻혀 있었던 소와 돼지 등의 뼈를 구하기도 용이했을 것이고 사람의 팔목뼈를 탈골시키는 것 역시 쉽게 했을 사람은 바로 제부인 김 씨뿐이었죠. 특히나 7월 6일 새벽 2시 55분 무렵에 김 씨의 집에서 안 씨의 유골이 매장되었던 순창까지 가는 길 한가운데 CCTV가 있었는데 순창으로 가는 이 방향 CCTV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순창에서 다시 임실로 돌아오는 방향의 CCTV에는 김 씨의 차종과 똑같은 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다만 번호판이 가려진 채로 찍혀 있어서 이 차가 김씨 차가 맞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죠. 경찰은 곧바로 김씨의 차량을 조사했고 탑차 내부의 혈흔 조사를 실시했지만 어디에서도 안 씨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불과 며칠 뒤에 이 김씨의 차량에 불이 나서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게 김 씨가 일부러 어떤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불태운 것이 아니냐라는 경찰의 의심이 더 깊어졌죠. 또한 김 씨에게는 범행의 동기도 뚜렷했습니다. 원래 안 씨와 아내 허 씨는 임실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부인 김 씨의 권유로 임실에 정착했고요. 여러 사정상 명의 자체를 김 씨 앞으로 했었는데 김 씨가 노름에 손을 대면서 안 씨 부부가 살고 있었던 집을 몰래 담보로 잡고 1억 4,500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서 다시 노름을 했고 그 돈을 다 날렸던 것입니다. 또한 안 씨의 유골이 발견된 순창의 야산 역시 김 씨가 어린 시절 살았던 마을 근처였고요. 김 씨의 부모도 최근까지 이곳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사망했다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김 씨가 대출 문제로 안 씨와 싸우다가 전기 충격기로 안 씨를 실신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허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한 뒤에 다시 안 씨를 공격해서 살해한 뒤에 순창의 야산으로 끌고 가 손목을 탈골시킨 다음에 안매장한 다음 동물의 뼈를 함께 뿌려 놓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황 증거일 뿐이고 직접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범행에 쓰인 흉기가 무엇인지도 밝혀내지 못했고요. CCTV에 찍힌 차량 역시 김 씨의 차와 동일한 차종과 색깔일 뿐이고 번호판이 식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차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그 차량을 1차 조사한 결과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도 않았었고요. 이후에는 차량이 전소하면서 추가적인 다른 조사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김 씨를 범인으로 체포하지 못했고 그렇게 현재까지 15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버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날의 사건에 대한 제보거리가 있다면 순창경찰서 182번으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